여러분, 한국의 유학생이 영국 명문학교에 입학해서 영국의 수학 올림피아 대회 전부를 휩쓸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심지어 한국의 주산 암산법도 영국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영국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그리니치 아카데미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을 배출해 온 명문학교로 유명했어요. 이곳은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만이 입학할 수 있었고, 그 학생들조차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모두가 자신의 성과와 성공만을 중요시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무관심했어요. 학교의 분위기는 늘 냉랭했고, 학생들 사이의 관계 역시 개인주의로 가득 찼죠. 어느 날, 그 엄격한 학교에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 입학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최선화, 한국에서 온 조용한 여학생이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환학생일 뿐이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과연 이곳에서 버틸 수 있을까라며 반신반의하는 반응도 있었죠. 처음 며칠간 선화는 다른 학생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어요. 키가 작고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수업 시간에 조용히 앉아 필기만 했고, 쉬는 시간에는 혼자 책을 읽거나 교정 한 구석에서 무언가를 끄적이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중 첫 번째 수학 수업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수업 시간, 교수님은 칠판에 복잡한 수학 문제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풀어볼까요? 교실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고, 학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죠. 그러자 선화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는 특별한 계산기나 도구 없이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요. 교수님은 물론 학생들까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계산했죠? 교수님의 질문에 선화는 머쓱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릴 때부터 암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주산을 배웠거든요. 이후 선화는 수학 시간마다 교수님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복잡한 문제를 기존 방식과는 다른 독창적인 풀이법으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을 넘어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분석하는 창의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이후 첫 번째 중간고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학교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시험 결과를 확인하러 게시판 앞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던 장 피에르 대신 선화의 이름이 맨 위에 올라 있었던 겁니다. 최선화, 그 한국에서 온 신입생이라고? 장 피에르를 이기다니 말도 안 돼.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학생들은 선화가 시험 문제를 암산으로 풀어냈다는 이야기에 더 놀랐고, 그녀가 제안한 창의적인 풀이법에 대해 호기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장 피에르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성적을 낸 거야? 이곳에서 내 경쟁자가 되겠다는 건가? 하지만 선화는 그의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경쟁보다는 배우는 게 더 재밌어요.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단순히 시험 점수를 넘어 학습 그 자체를 즐기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죠. 선화의 능력은 수업과 시험에서만 빛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수업 중 제안한 풀이법 중 하나는 학교에서 연구 과제로 채택되었고, 교수진들 사이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고방식을 확장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죠. 그녀는 암산 천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지만, 이 별명보다 더 큰 영향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경쟁과 성과에만 집착하던 학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선화가 보여준 학습의 즐거움과 창의적 접근 방식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교실에서 함께 문제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학교의 문화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니치의 학생들은 선화의 성과를 두고 여전히 놀라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수학 시간마다 보여주는 독창적인 풀이법은 단순히 시험 점수와는 다른 차원의 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의 정형화된 방식이 아닌 문제를 새롭게 바라보는 접근법은 교수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죠. 최선화,
이 풀이법은 어디서 배운 거죠? 교수의 질문에 선화는 고개를 갸웃하며 답했어요. 사실 배운 건 아니고 문제를 풀다 보니 자연스럽게 떠오른 방법이에요. 공식을 외우는 것보다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더 쉬운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 답변은 학생들 사이에서 더 큰 충격을 줬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오랜 시간 공식을 암기하고 그 공식에 맞춰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화는 문제를 새롭게 해석하며 창의적으로 해결했고 그녀의 결과는 항상 정확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녀를 단순한 암산 천재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자로 보이게 만들었죠. 특히 항상 1등을 차지하던 장 피에르는 선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것에 불만이 컸지만 선화가 보여주는 능력은 단순한 경쟁심을 넘어 존경심마저 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장 피에르는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너는 왜 공식을 쓰지 않아?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하면 더 쉬울 텐데. 선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공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문제를 이해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더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올릴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장 피에르는 선화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학업적으로 서로를 자극하며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장 피에르는 선화를 통해 경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선화는 학업 그 자체를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생이었거든요. 이런 변화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까지 서로를 경쟁자로만 보던 학생들이 이제는 선화를 중심으로 모여들며 새로운 학습 방식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 번은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특별 과제를 내주셨을 때 이런 변화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과제는 혼자서가 아니라 팀을 이루어 해결하도록 하세요. 각자의 강점을 활용해 협력하며 최상의 해답을 찾아보길 바랍니다. 그동안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학생들은 당황했지만 선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우리가 가진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선화의 제안에 망설이던 학생들도 조금씩 그녀의 의견에 동의하며 팀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선화는 팀원들에게 각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격려했고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며 점점 더 창의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과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며 협력의 즐거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과제를 발표하는 날 에콜 그랑블루의 교수들은 학생들의 성과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발표는 단순히 문제를 푼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시도와 협력을 담아냈기 때문이에요. 교수들은 이런 협력적인 태도가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정신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콜 그랑블루의 분위기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각자 자신의 성과만을 중요시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함께 토론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어요. 교실 곳곳에서 활발한 대화와 아이디어 교환이 이루어졌고 선화는 이 변화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화는 이런 변화를 자신이 이끌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단지 좋아하는 학습을 즐기고 다른 사람들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겼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이런 태도는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고 경쟁 중심의 에콜 그랑블루의 새로운 문화를 싹트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선화를 단순히 암산 천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동료이자 친구로 자리 잡았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학교에 잊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선화와 마티유의 수학 토론 대회는 에콜 그랑블루의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되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학습 접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협력과 창의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가 학교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모두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었어요. 대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교는 영국 전역의 명문 학교들이 참가하는 국제학술 올림피아드에 출전할 팀을 꾸리기 시작했어요. 에콜 그랑블루는 항상 이 대회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우승을 놓쳐온 터라 교수진은 이번 대회를 더욱 중시하고 있었죠. 교수님들은
대회 참가자 명단에 선아와 마티유를 나란히 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라면 최고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창의성과 정석의 조화가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선아와 마티유는 각각의 강점을 발휘하며 문제를 풀었지만 팀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특히 다른 팀원들 중 몇 명은 선아의 창의적인 접근법이 실험적이고 위험하다며 불만을 제기했어요. 대회는 창의성만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안정적인 결과가 더 중요해. 우리 목표는 우승이야. 실험적인 방법은 나중에 써도 되잖아. 선아는 팀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려 노력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방식이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고민 끝에 팀 회의 시간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승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어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방식이 충돌하기보다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말은 일부 팀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들렸지만 여전히 의견 충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 동안 팀 내 긴장은 점점 고조되었어요. 대회 당일 영국의 다른 명문 학교들과 함께 전 세계에서 온 뛰어난 팀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문제는 과학과 수학의 융합 문제였는데 기존의 공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였어요. 이때 선아는 기존의 풀이법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일부 팀원들은 이를 따르기를 꺼려했죠. 이 방법이 정말 작동할까? 시간 낭비일지도 몰라. 마티유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아의 접근법을 시도해보자. 실수할 위험은 있지만 이게 유일한 가능성일 수도 있어. 결국 팀은 선아의 제안을 따랐고 놀랍게도 문제는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선아의 풀이 방식에 감탄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교수님들 역시 이건 새로운 학문적 기여로 평가받을 만하다며 극찬했습니다. 이 경험은 팀원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들은 선아의 창의적인 방식이 단지 실험적이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방법을 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깨달았죠. 이후 라운드에서는 팀원 모두가 서로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팀워크는 점점 더 견고해졌습니다. 대회의 마지막 라운드가 끝난 뒤 에콜 그랑 블루 팀은 결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우승보다 더 값진 것은 팀원들이 배운 교훈이었어요. 서로 다른 사고방식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그 결과는 단순히 각자의 실력을 더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었죠. 대회가 끝난 후 마티유는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내가 수학을 다른 방식으로 보게 됐어. 우리 모두 너에게 많은 걸 배웠어.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정석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결국 가장 좋은 답은 우리 모두가 함께 찾은 것이잖아요. 이후 그리니치는 명문학교로서의 명성을 유지했지만 그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이곳의 학생들은 성과뿐 아니라 협력과 창의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학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항상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한 선아가 있었습니다. 대회 우승 이후 그리니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선아가 보여준 학습의 즐거움과 협력의 가치를 조금씩 받아들이며 경쟁을 넘어선 새로운 방식의 학업 문화를 형성해 나갔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선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대회가 끝난 뒤 학교에서는 다음 학기를 준비하며 전교 프로젝트 대회라는 중요한 행사를 발표했습니다. 각 팀이 주제를 자유롭게 선택해 연구하고 발표하며 최고의 팀에게는 세계적인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는 대형 이벤트였어요. 선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학습 철학을 더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운 한국식 암산 훈련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주제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선아는 팀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대회 때 썼던 방법처럼 다양한 사고방식을 융합해 새로운 학습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팀원들 모두 그녀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팀원들은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죠. 우리가 영국 학교인데 한국식 교육 방식을 강조하는 게 과연 심사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대회에서 운 좋게 통했던 방법이 항상 성공할 거라는 보장은 없어. 선아는 팀원들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팀 내에서 의견 충돌이 잦아지면서 프로젝트 준비는 점점 더뎌졌습니다. 일부 팀원들은 심지어 선아가 제안한 방식이 과도하게 실험적이라며 안정적인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한국의 암산 훈련이나 창의적 접근이 흥미롭긴 하지만 너무 낯설어서 심사위원들에게 먹히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익숙한 영국식 방식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건 단지 내가 자라온 배경이 특별해서 그런 거잖아.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방식은 아니야. 선아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방식이 정말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팀의 화합을 이끌어내고 동시에 자신의 신념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는 밤마다 아이디어를 수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이전 대회에서 함께했던 마티유가 선아를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보여? 선아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내 방식이 팀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마티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억나? 대회 때도 처음엔 모두 내 방식을 의심했지만 결국 내가 옳았잖아. 중요한 건 너의 아이디어가 팀 전체를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려면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조화롭게 통합할 방법을 찾아야 해. 마티유의 조언은 선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팀원들의 의견을 수용하며 새로운 방향으로 프로젝트를 조율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한국의 암산 훈련을 영국식 논리적 사고와 결합해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학습 모델을 제안했죠. 팀원들은 선아의 노력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식이 아니라 우리 방식과의 융합이네. 꽤 흥미롭다. 라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죠. 마침내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었고 팀원들 간의 협력도 점점 원활해졌습니다. 발표 당일 선아와 팀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교수들과 심사위원들 앞에서 선보였습니다. 발표의 핵심은 바로 다양한 교육 방식의 융합이었어요. 기존의 정석적인 학습법과 창의적인 사고방식을 결합해 복잡한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한 것이죠. 발표가 끝난 후 강당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프로젝트를 단순한 교육 방식의 비교를 넘어 진정으로 미래의 학습 방향을 제시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한국과 영국의 학습법을 조화롭게 결합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 결과 선아의 팀은 우승을 차지하며 전 세계 학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승보다 더 값진 것은 팀원들과 함께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이 융합될 수 있음을 증명해냈다는 사실이었어요. 프로젝트가 끝난 뒤 선아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너무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어요.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함께 협력할 때 더 큰 가능성이 열린다는 걸 배웠어요. 팀원들 역시 선아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웃었어요. 우리가 오히려 너한테 더 많이 배운 것 같아.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 에콜 그랑블루에서는 협력과 융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학습 문화가 더욱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선아는 여전히 조용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녀의 이야기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감을 주며 계속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사연 어떠셨나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욱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